4885. 귀를 가르던가. 연마 도안드, 연마 도안드. 밥 먹으러 가자. 저는 최애가같이 그렇게 무대뽀는 아닙니다. 저도 소심하게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집사람이랑 상의도 하고 보통 사람들이랑 똑같습니다. 저는. 목표. 하이양절레.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모두 저하고 김혜수 씨가 이제 음식을 준비하면 이정재 씨가 이제 밥상을 놓고 전지현 씨가 설거지하고 트레비처럼 박살날 줄 알아. 아버님 멋있더라. 우린 이제 진정한 자유인.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다. 잘못은 섬의 잘못이 아니고요. 도시에서 섬에 간 저희들 잘못이에요. 대한민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천의 얼굴, 연기의 갑, 김윤석 씨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이 연기의 갑 이런 표현 많이 듣지 않으세요? 되게 쑥스러운데요. 남쪽으로 튀어 영화 어떤 영화인지 먼저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오쿠다 히데오라는 또 일본 소설가의 남쪽으로 튀어라는 동명의 소설인데 이걸 저희 한국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이제 각색을 해서 이제 영화화 시킨 건데요. 그 맡은 역할의 이름이 최해갑이에요. 거기서 저는 이제 돈을 한 푼도 벌어오지 않아도 늘 가족 앞에 당당한 괴짜 아빠 역할을 맡았고 이 가족들이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행복의 조건들 부자가 되고 명문 인류 대학을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거 없어도 또 다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좌충우돌 겪는 이야기인데 극 중에서 보면은 수신료 내라 그러면 TV 딱 던져버리시고 그 발상의 전환 같은 건데 우리는 주민등록증을 외워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도 모르게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 전부 다 군번을 바로 탁 치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관등성명이 바로 나와야 되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민등록증을 외우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주민등록증을 외우잖아요. 최갑은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면 그 긴 걸 어떻게 외우나 이제 뭐 이런 식의 이제 땅 때리는 뭐가 있죠.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살다 보면은 이렇게 안 만들어도 되는 틀 같은 거 저희가 만들어 놓고 허우적거리고 이런 느낌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최애갑을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보면서 되게 황당하기도 하고 또 되게 또 아유 속 시원해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고 공부해라 하는 게 아니라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뭘 하고 싶은가 그 길을 가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 현실에서 제가 저희 애들한테 그렇게 말을 못하니까 속이 시원하죠. 지금도 사실은 자녀가 있는 분들은 이제 교육 문제로 늘 얘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이 얘기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그렇죠. 저 얘기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예.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들이 있잖아요. 네. 나이가 드신 분들도 노후에 대한 불안이 있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현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니까 한 여름에 정말로 달콤한 낮잠을 자는 것처럼 이 영화를 즐겼으면 좋겠어요. 실제 성격은 어떠세요? 저는 최애가같이 그렇게 무대뽀는 아닙니다. 저도 소심하게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도 집사람이랑 상의도 하고 보통 사람들이랑 똑같습니다. 저는. 이 카리스마 넘치는 배우 김윤석 씨가 소심한 성격이시군요. 그럼요. 제가 황해의 면과 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전작인 도둑들이 워낙 흥행을 했잖아요. 정말 다음 작품을 어떤 작품을 선택할까 관심이 많았었는데 임순례 감독님 작품을 선택을 하셨어요. 네. 같이 작업을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저는 감독님의 전작들을 다 봤어요. 새 친구, 우중산책, 와이키키 브라더스, 연극과 영화의 교류가 별로 없을 때였는데 감독님은 되게 특이하게 연극 배우들을 많이 썼었어요. 동료들이 다 그 와이키키 브라더스 새 친구에 다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는 뭐 아니 왜 나는 안 불러주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카메라가 이렇게 포커스가 자주 안 가는 곳 이렇게 약간 루저적인 사람들 어두운 곳 이게 밝은 곳보다는 약간 이렇게 그늘이 진 곳을 이렇게 비추는데 영화에 나오는 최애갑이라는 인물이 물론 괴짜이긴 하지만 결국 소시민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되게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고 이번에 같이 작업을 해보니까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감독님 매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은 되게 여백을 잘 보세요. 예, 대사가 다 끝나고 빨리 컷을 부르지 않고 대사가 끝난 뒤에 그 연기자의 눈빛이나
서로 교감하는 대사는 없지만 이렇게 느끼는 것 이걸 계속 담으시더라고요. 여백의 미를. 예, 막 숨가쁘게 막 편집해서 막 되게 막 이렇게 광활하게 말초적인 어떤 그런 막 그런 것보다는 쉬엄쉬엄 가면서도 이렇게 예, 그런 절제력도 있으신 것 같고. 오연수 씨 15년 만에 이제 스크린으로 네. 돌아오셨는데요. 첫 호흡 맞춰보셨잖아요. 네.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만난 여성 중에서 가장 털털한 여성인 것 같아요. 예, 외모도 전혀 신경 안 쓰시고요. 예, 옷도 뭐 이쁜 거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예. 역할이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평상시 모습도. 평상시 모습도 그러신 것 같고 거의 노 메이크업으로 나오시는데 또 실물이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 오연수 씨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보면 되게 멋있어요. 섬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네. 예, 좀 힘드셨다고요. 정말 아름다운 섬이에요. 예, 잘못은 섬의 잘못이 아니고요. 도시에서 네. 섬에 간 저희들 잘못이에요. 우리는 이제 뭐 길 가다가 더우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 먹을 수 있잖아요. 네네. 거기 가게가 없습니다.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거기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다들 행복하게 사세요. 에어컨도 없이도 다 행복하시고 거기에 적응 못하는 우리들 잘못이긴 하죠. 다 우리들 잘못이죠. 뭐 일화 같은 거 혹시 조금 섬 모기는 뭐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죠? 항상 이렇게 올 때 뭘 준비해 가면 되냐 이러면 일단 모기 향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모기 장을 준비하고 물리는데 바르는 모기약과 물리기 전에 바르는 모기약을 준비하라고 그러죠. 섬에 갈 때 꼭 필요한 5가지 전부 모기와 관련된 네, 거군요. 이 영화의 그 최대의 명장면을 김윤석 씨가 꼽는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이겁니다. 섬에 가서 첫날 밤 그 좁은 그 옛집 방에 네 식구가 딱 붙어서 4명이 자는데 촛불만 하나 켜놓고 부인이 오연수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오랜만에 이렇게 누워보네. 그리고 이제 아빠는 또 막 장난친다고 이제 막 귀신 나온다고 막 귀신 얘기하고 막 이러면 또 막내딸은 엄마한테 품에 안기고 그 장면이 참 그렇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정말 인공적인 거 하나도 가미 안 된. 예,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한 방에 식구들이 다 같이 자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 영화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 보면은 이름이 2번 나오시잖아요. 네네. 배우로 네. 또 각본가로. 네. 저가 혼자 각색을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3분이 밥상 다 차려놓은 거 제가 그냥 거기다 수저 하나 올린 거 정도라서 제가 이게 원작 소설을 각색을 하다 보니 네. 이게 이제 인용하다 보니까 그 글 문장 대사들이 문어체적인 게 좀 많았어요. 그런 문어체를 좀 살아있는 국어체로 좀 바꾸고 아무래도 제가 이제 선배 또 입장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도 현장에서 감독님하고 조율해서 좀 바꾸고 뭐 그런 것들 정도밖에 안 했는데 굳이 또 그 크레딧에 이름을 올려주셔가지고 참 쑥스럽습니다. 예. 저희는 보고 각본가 그리고 연기도 이제 워낙 지금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고 계시니까 앞으로 혹시 감독 이런 쪽에도 혹시 욕심이 있으신가? 내가 아는 배우들 중에 반 이상은 다 꿈이 있어요. 네. 감독의 꿈이. 배우들은 이제 선택받아서 다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언젠가는 나의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꿈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나의 이야기가 뭐냐와 있느냐인데 저는 아직 못 찾았어요. 감독의 데뷔작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의 이야기가 있다면 그걸 찾아서 뭔가 해보고 싶겠죠.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건지는 제가 뭐 옆에서 지켜봐서 다 알고. 정말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가 생기면 그때는 한번 해보고 싶다. 예. 여러 가지 모습을 그 영화마다 보여주셨지만 터가 강한 역할들의 섭외가 많이 들어오시는 건지 아니면 작품을 고르실 때 그런 역할에 조금 더 이렇게 매력을 느끼시는 건지. 저는 작품을 선택할 때 그 당시에 저한테 들어온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선택을 해요. 시나리오가 워낙에 뛰어났어요. 그 추격자 같은 경우는 황해 같은 경우도 정말로 독특하고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영화이기도 하고 다 제 모습 안에서 끄집어내는 것들인데 동주 선생도 그렇고 뭐 추격자의 엄중호, 그다음에 뭐 도둑들의 또 뭐 마카오박 네. 이번에 남쪽으로 튀었는데 다행히 참 감사한 건 그렇게 다양하게 저를 찾아주시는 감독님이 있다라는 게. 내가 생각해도 관객으로 봤을 때, 저의 역할은 정말, 저 인물은 정말 나쁘다, 이렇게 생각되는 역할이 있으신가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황해 면가조차도. 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나름의 생존 방법인 것 같아요. 잠깐 드라마도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있을 때 잘해. 그때 이제 대한민국
그 아줌마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셨었는데 네, 네. 드라마를 통해서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얻은 건 진짜 많죠. 일단 뭐 어릴 때 책받침에서나 봤던 하이라를 부인으로 땅이나 뭐 어디 가서 밥을 먹어도 다 알아보고 되게 놀라웠어요. 그게 아 여기 이게 굉장한 힘이 있구나. TV라는 것이. 저희가 이제 브라운관에서 본 모습들은 거칠고 카리스마 넘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인터넷에서 여기 제가 사진을 갖고 왔어요. 이게 자, 이 사진입니다. 기억나세요? 이게 언제인가요? 이건 연극 팜플렛 같고요. 네. 팜플렛 사진 같고 이거는 이 사진. 이건 졸업 여행인가? 뭐 어떤 여행 가서 찍은 사진 같은데. 아, 대학교 졸업. 진짜 쑥스럽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딱 보고 정말 인기 많으셨겠다. 대학 때는 네. 거의 연극 이외에는 어떤 생각도 못. 연극에 너무 빠졌었어요. 집에도 안 가고 동아리 예. 방에서 자고 막 일어나서 뭐 라면 끓여 먹고 연극하고 연극이 좋아가지고 전공은 연극 아니시잖아요. 독일어 전공인데 저희 학과 아이들은 저보고 너는 연극 영화과라고. 학교에 연극 영화과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교 때부터 연극에 푹 빠져서 네. 그때는 어떤 그 역할들, 어떤 연극들 많이 하셨나요? 그때는 번역극이 좀 많죠. 그때는 유행이었었고 또 반대에서는 또 마당극이 또 유행을 하고 있었고. 연극 배우 출신 중에서 지금 영화 쪽으로 넘어오셔서 정말 연기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때 같이 활동하신 분들 계신가요? 또 송강호 씨도 네. 있고 뭐 설경구 씨도 있고 네, 뭐 유해진 씨도 연극 배우 출신이고 김상호 씨도 진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유승용 씨도 네, 연극부터 시작을 했었고 연극을 열심히 했던 것들이 분명히 밑거름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속마음을 터놓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시는 분이 혹시 있으신지? 지금도 뭐 되게 막역한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 한 사람 꼽으라면 송강호 씨죠. 송강호 씨하고 저는 뭐 거의 20년 동안 지기로서 연극도 거의 5편을 같이 했었고. 성격도 비슷하세요? 어떤 사람은 너무 비슷하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얘기하고. 타짜로 이제 대중한테 어필이 되기까지 무명 생활도 계셨는데 혹시 그 사이에 조바심이나 이런 건 전혀 없으셨는지? 조바심을 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뭔가 어떤 기회, 카메라 앞에 섰을 때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먼저 갔던 동료들, 먼저 갔던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대에서는 저렇게 잘했던 사람이 왜 저기서는 저렇게 메커니즘에 적응을 못하지? 이제 이런 것들이 저를 계속 그걸 공부하게 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연극을 계속 하시다가 이 영화 쪽으로 넘어오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근데 최 감독이 제 연극을 보러 왔었어요. 간택을 받아서 넘어왔죠. 오디션을 보고 데뷔 작품을 같이 하게 됐고 지금까지 모든 작품에 다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때 인연이 돼서 최동훈 감독이 지금까지 4편 영화 만드셨잖아요. 네, 모두 출연하셨죠. 네, 범죄 재구성 때 하셨고 2006년에 타짜. 네, 타짜. 예, 주연은 아니었지만 악귀라는 역할. 네, 대중들에게 진짜 본격적으로 뭐 소위 인기라고 말하는 걸 얻은 역할이 그 역할이니까 잊을 수 없는 역할이죠, 악귀는. 네. 4편 그 감독과 배우로 만나서 연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의견이 부딪히시거나 이런 적은 거의 없으신가요? 의견이 부딪히는 거가 자연스러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연히 부딪히죠. 치열하니까. 치열한. 부딪히고 서로 조율하고 그래서 또 베스트를 뽑아내고 새로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때 그 희열은 네.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정이 쌓이고 동료가 되고 막 그런 거니까. 최동훈 감독님은 김윤석 배우한테 어떤 사람이다? 최동훈은 김윤석에게는 시체 말로 로또죠. 최동훈 감독
또 로또일 수 있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도둑들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작년에 정말 1000만 관객을 돌파한 도둑들 마카오박 역할을 하셨는데요. 네. 불혹의 나이에 와이어 타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래도 역시나 또 최동훈 감독은 저를 그냥 놔두지 않고 마지막에 또 그 와이어로 한 달 정도를 또 괴롭혔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액션이었어요. 그 액션이. 왜냐하면 이 영화가 되게 케이팝 무비 같이 이렇게 뭐 범죄 심리 이런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한번 터트려 줘야 되거든요. 이게 생날 것의 액션이 멋있었어요. 예, 그래서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진짜 그 고생한 보람을. 또 전지현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줄타고 이렇게 네. 외벽을 내려오잖아요. 네네네. 전지현 씨는 운동신경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자세가 되게 잘 나오는 배우, 몇 안 되는 여배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도움을 좀 받으셨어요? 후배에게 하는 홍콩 마코에 촬영할 때 그때 저는 이제 살을 뺐어야 됐거든요. 네. 황해 다음 작품이었어가지고 아, 네. 전지현 씨가 저하고 같이 운동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스트레칭 할 때 이런 때나 옆에서 도움 주고 뭐 살다 보니 이렇게 전지현 씨하고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영광을 또 누리기도 하고 이 나이에.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전혀 딴 생각을 할 틈이 없이 영화가 잘 만들어졌다고 다 1000만 관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결이 뭐였을까요? 관객들이 사랑할 수 있는 요소들이 숨어 있지 않느냐, 이 영화에는. 어떤 로망이 있고 또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하면서 네. 각자 나름대로의 개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스타급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정말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잘 어우러져서 그게 최동훈 감독의 능력인 것 같아요. 촬영 현장에서는 스타는 아무도 없었어요. 배우들만 있었어요. 네. 재미있는 일화 같은 건 혹시 없으셨나요? 오래 있다 보니 뭐 이제 같이 요리도 해 먹고 저하고 김혜수 씨가 이제 음식을 준비하면 뭐 이정재 씨가 이제 밥상을 놓고 모여서 밥을 먹고 이제 전지현 씨가 설거지하고 그렇게 해서 예, 되게 형제들처럼 지냈어요. (2008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상복이 많았던 그런 해가 아닌가 싶어요. 네.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 시나리오는 되게 진짜 살아 있었어요. 이게 설명이 되게 많은 시나리오가 있고 설명이 없고 간단 명료한데 하나하나가 다 꽂히는 이런 대사도 그렇고 지문도 그렇고 진짜로 간단 명료한데 막 다 살아있는 이런 단숨에 읽어지는 이런 시나리오였어요. 그래서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네, 이건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그건 하정우 씨도 똑같이 생각을 했대요. 되게 훌륭했어요, 그 시나리오가. 나무주연상을 그때 몇 개 받으셨죠? 몇 관왕에 오르셨나요? 근데 그 해는 진짜 뭐 인생에서 한번 오는 한 해가인 것 같았어요, 그때는. 네. 네. 하정우 씨하고 또 같이 호흡을 맞추셔서 한 2년 뒤에 황해. 네. 한국에 유학 온 조선족 청년들이 계속 따라다녔어요, 붙어내서. 조금 이상하면 또 고쳐주시고. 그쵸, 이제. 아주 나중엔 막 짜증이 날 정도로 옆에서 막 계속 형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그 실감나게 연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보고도 잔상이 며칠 갔거든요. 저는 그 캐릭터 배역에 이렇게 막 제가 막 침잠해서 막 스스로가 막 거기서 막 헤어나오기 힘들고 이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배우 김윤석이 자연인 김윤석을 이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위대한 영화도 나의 삶보다 위대하진 않으니까요. 거북이 달린다도 그렇고 즐거운 인생도 네. 그렇고 완득이도 그렇고 네. 거기서 또 다른 김인석 씨의 매력들을 볼 수 있었잖아요. 네. 스스로 생각하는 나의 진가? 저의 모습이 많이 투영돼 있는 것은 거북이 달린다인 것 같아요. 제가 반팔 러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시골 형사의 모습이. 지금 뭐 대한민국 아줌마들의 로망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완전 웃긴 푼수라던가 아니면 순정남 이런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이런 역할에 대한 욕심은 혹시 없으신지?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주변 분들이 멜로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오연수 씨 같은 사람이라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다음엔 그러면 오연수 씨와 멜로 영화를 찍는 걸로. 예, 일단 뭐 남조로 TV에서 부부로 나온 봤지만 그래도 아, 감독을 또 누가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작품 지금 찍고 계시잖아요. 네, 네, 어떤 작품인지. 화이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네. 드디어 10년 만에 장준환 감독이 두 번째 작품을 이제 여진구 씨가 저의 아들로 나와요. 네. 진짜 아빠가 아니죠.
그걸 화이가 알게 되죠. 여진구 씨가. 범죄 스릴러인가요? 네, 스릴러라고 할 수 있죠. 삶의 근원 뭐 이렇게 이런 데 관한 얘기입니다. 기대해 주셔서 좋을 것 같아요. 네. 2013년 올 한 해 동안 꼭 이루고 싶으신 김윤석 씨, 배우 김윤석 씨도 좋고요. 인간 김윤석 씨의 소망도 좋고요. 전형적인 얘기지만 제가 소망하는 것은 가족의 건강입니다. 건강. 항상 한쪽에 이렇게 있죠. 한 사람도 다 아픈 사람 없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예스. 오연수. 네, 끔찍해요. 생각만 해도. 아니요, 다시 태어나고 싶진 않고요. 네. 여행. 가족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끝나기만. 언제나 여행이라는 게 있으니까. 맥주 3캔 젊은 시절에 많이 혹사를 해요. 여러분들도 많이 혹사하지 마세요. 오래오래 마시려면. 연극 배우, 나이 드신 주진모 씨, 유혜진 씨, 김상호 씨, 송강호 씨. 네,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딱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재능이 있는지 확인을부터 해볼 겁니다. 모든 배역은 다 아쉬운데 막상 다시 해도 그만큼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세상에 남기는 유일한 흔적. 먼저 말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거. 굉장히 그 자연의 풍광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 다 뒤졌죠. 한 군데에서만 촬영한 게 아니고 이제 한 3군데 정도에 나눠서. 거의 세트도 지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거기에 뷰가 너무나 우리 영화에 어울리는 뷰가 나와가지고 원래 그게 들판이었는데 아예 집을 하나 지었죠. 그 집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 주민분들이 놔두라고. 여기 되게 예쁘고 되게 관광 명소로도 할 수 있으니까.